배달대행의 정확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배달대행의 모든 것, 배달대행 TV. 안녕하세요, 배달대행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6시 19분입니다 자, 구독자가 200명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좀 있으면 300명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시는 형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시는 형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채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공유하는 채널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제가 바로 댓글 남겨드리거나 이번 편처럼 영상으로 제작해서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의 컨텐츠 이름은 CT를 타면 허리가 정말 아작날까? 편입니다. 자, 오늘 이 편은 구독자님들 두 분께서 이 CT에 대해서 질문도 주시고, 그리고 SCR 알파라는 오토바이와 벤리가 있으면 또 어떤 오토바이가 나을까 질문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질문을 제가 한 대 엮어서 해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리고 CT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형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가성비는 뭐 물론 좋은데 이 피로도 쪽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걱정이 앞서시는 거죠. CT를 타면 피로도가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쭉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우선 이 매뉴얼 오토바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CT 오토바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혼다 슈퍼커브 같은 오토바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형태의 오토바이들을 보통 매뉴얼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이런 매뉴얼 오토바이들의 특징은 일단 가성비 기가 막힙니다. 가성비가 기가 막히고 피로도가 구조상 좀 많이 있어요. 이거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피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동은 칼제동입니다. 칼제동. 이 부분 때문에 매뉴얼 오토바이의 장점이 확 올라가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서는 아주 상위예요. 상위. 최상입니다. 최상위. 칼제동. 특히 CT에 보시면은 손브레이크, 발브레이크 다 있죠. 그리고 엔진 브레이크까지 3개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여차하면 본인의 발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방금 발브레이크라고 했는데 그건 풋브레이크라고 따로 있고요. 본인의 발까지 이용해가지고 4단으로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칼제동 진짜 가능합니다. 놀라요, 놀라. 엄청납니다, 진짜. 그래서 CT에 익숙하신 분들이 PCX 같은 차를 타고 나면 처음에 적응 굉장히 못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적응이 안 되실 겁니다. 원래 CT는 이렇게 칼제동하는 맛으로 보통 타는데 저도 맨 처음에 PCX로 갈아타고 나가지고 적응이 너무 많이 안 됐어요. 뭐 물론 제 얘기입니다. 적응이 잘 안 됐었어요.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로도를 낮추는 법을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 잘생긴 CT 오토바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잘 그렸네요. 여기 앞바퀴 뒷바퀴에 보시면 서스펜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쇼버라는 게 있습니다. 쇼버. 전문용어로는 이제 쇼크업 쇼버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쇼바, 샥, 쇽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이거를 앞쪽 뒤쪽에다가 서스펜션 역할을 할 수 있게 달 수가 있습니다. 완충작용 역할이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쪽에서 충격 완화가 됩니다. 이쪽에다 달면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쪽에서 완충작용을 해줘요. 서스펜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뒤를 다 달아도 되고 한쪽만 달아도 되고 앞쪽만 달아도 됩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만 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고 좀 뒤에가 좀 맨날 무겁다, 방지턱이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만 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쇼버를 통해서 충격 완화를 하는 게 제 허리에 직접적으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 앞에 허리 지지대라는 게 있는데 통이랑 허리가 바로 닿으면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지지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 다르셔가지고 허리 쪽에 직접적으로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보통 옷 같은 거 뭉쳐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스트랩폼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방석 갖다가 붙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허리 지지대 용도로 파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트에도 시트를 다른 고급 시트로 바꾸거나 방석을 단다든지 스트랩폼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통 CT 바이크보다 이 방법을 통해서 피로도를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저도 쇼바 다 달았고요. 밑에 방석 비슷하게 해놨고요. 뒤에 통, 뒤에도 지지대 같은 걸로도 해놨고요. 보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피로도를 많이 낮췄었습니다. 저도 CT를 한 2년 정도 탔었는데 근데 이때는 제가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조금만 쉬었어도 회복이 저는 빨랐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나이가 어리시거나 아직 허리가 팔팔하신 분들은 CT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이 CT가 피로도 쪽에서는 스쿠터보다는 있지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 갖다가 이 피로도 있고 없고를 그냥 이거 갖다가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요번에 CT를 내리려고 했는데 제가 허리 디스크 터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제가 CT를 못 내렸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저는 또 아마 CT 탔을 겁니다. 아니면 슈퍼카브 탔거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칼제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안전주의 쫄보 위주라서 저는 되게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CT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허리가 건강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가성비 하나는 CT를 이길 오토바이가 있을까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고 봐요. 혼다가 아무리 우주명 차라고는 하지만 시티베스트 새로 내려가지고 꾸준히 탄다고 했을 때 저는 값어치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고에서도 잘 팔리거든요.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시티베스트 아주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쿠터 SCR 알파랑 벨린 110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촬영을 했는데 이 스쿠터 부분이 날라갔어요. 허탈합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까먹지 않고 한번 기억해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우선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 선택은 벨린 110이었지만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배달 통을 달고 본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SCR 알파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낚시 가방, 배달 가방을 하시고 배달을 하시는 거면 저는 벨리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으로 벨리 110을 샀고요. 때마침 이 두 오토바이를 비교를 하는 도중에 결론을 못 내렸었거든요. 어떤 게 좋은지. 그러다가 중고나라에 이 벨리 110이 너무 좋게 올라와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수원에서 사왔습니다. 수원에서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벨리 110을 고르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낚시 가방, 배달 가방을 시트에 걸쳐서 달아놨고요. 그리고 원래 탑박스가 또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 가방에는 피자를 싣고 있고요. 그리고 탑박스에는 국, 찜, 탕, 프리오를 싣고 있고 봉지거리에는 음료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음식 종류별로 다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리합니다. 벨리라는 뜻도 일본말로 편리라는 뜻이죠. 괜히 지어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되게 편합니다.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았어요. 볼링을 치다가 어깨를 좀 다쳤는데 벨리라는 오토바이 자체가 차고가 되게 낮습니다. 음식을 싣고 내릴 때 어깨가 편해요.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PCX를 제가 타고 있을 때는 차고가 아무래도 좀 높죠. 제가 키가 거의 178, 179인데도 어깨가 좀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벨리로 바꾸고 나서는 음식 싣고 꺼낼 때도 너무 좋고 허리도 제가 쇼바를 지금 단 상태여가지고 지금 편하게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제 만족도가 지금 100%에서 120% 정도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아주 만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벨리가 알고 타셔야 되는 게 가끔씩 뽑기를 잘못하면 이 스로틀 렉이란 게 있어요. 20km서부터 40km 구간에 원래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스로틀 렉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지지부진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제 오토바이가 지금 이런 오토바이예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안전운전을 더 하게 돼서 저는 괜찮습니다. 나중에 뭐 리콜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제 거 오토바이는 리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더 안전운전하게 돼서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답답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벨리 110 뽑으실 때 잘못 뽑으면 스로틀 렉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속운전을 해봤자 65km 이상 잘 밟지 않아요. 거의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따지면 벨리 110이 아주 편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오도방구가 보통은 이제 두 바퀴라고도 불려요. 근데 저는 이 두 바퀴로만 하는 제동을 100%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제 직접 발을 이용해서 브레이크도 같이 밟습니다. 그래서 제 신발 뒤쪽에 보면은 징바기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신발을 사서 제가 제 발로도 제동을 같이 걸거든요. 저 되게 쫄보입니다. 안전주의자고요. 그래서 벨리가 제 직접 발로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되게 편하게 밟을 수 있습니다. 차고가 낮아서. 분명 SCR 알파라도 할 수가 있겠는데 벨리로 했을 때 저 지금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저 진짜 두 바퀴 브레이크 믿지 않습니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잘 내지 않고요. 자, 이제 SCR 알파 얘기 드릴게요. 가성비로는 진짜 갑입니다. 가성비 엄청 좋고요. 피로도도 낮고요. 제동은 어차피 두 바퀴이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를 건 없어요. 단지 그냥 이제 속도에서 어느 정도 잘 잡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통을 달고 하시는 거면 저는 SCR 알파가 벨리보다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벨리 110 너무 만족해서 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저 지금 벨리 광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혼다 코리아에서 뭐 얘기 들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하고 탔던 오토바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요즘에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SCR 알파랑 벤리 110이 유리한 조건들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가볍게 잘 나가요. PCX랑 MX 타다가 아마 이쪽으로 기변하시면 되게 가볍고 잘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만약에 65km 이상 운전을 하시는 걸 지향을 하시는 거면 당연히 그쪽이 맞는데 그쪽이 아니시면 이쪽이 되게 가볍고 잘 나가고 경쾌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저는 잘 밟지가 않아서. 그 이상 밟으시는 분들은 뭐 PCX, MX 쪽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쪽에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65km 이상 밟아요. 보통 80에서 100km 밟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 MX가 아무리 브레이크가 잘 들어봤자 두 바퀴가 제동을 얼만큼 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동을 넣기 전에 상황 판단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의문부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65km 이상 안 밟는다 하는 게 이거고 제가 PCX에서 벤리로 갈아탄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PCX, MX 편 제가 한번 할 건데 그때 한번 얘기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PCX 타다가 느낀 게 너무 많아서 그 편도 나중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 주신 거 벤리랑 CT 고민하시는 거면 그냥 간단합니다. 형님 허리가 지금 멀쩡하시고 팔팔하시면 저는 CT 그리고 그냥 편하게 타시고 싶다 그리고 배달통 안 다시고 싶다 하시면 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간편합니다. 저도 배달통 달고 허리 멀쩡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회복이 잘 되는 몸이면 저는 무조건 CT 탑니다. 무조건 CT 타요.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유유자적하게 일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는 벤리 추천드릴게요. 아 요즘에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은 두 분의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시간이 가졌습니다. 형님들 오토바이 고르는 거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잘 사셔야 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수도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시간 충분히 가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형님들 꼭 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편은 형님들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